약 부작용으로 고생을 하고 계신가요? 만성적인 어지러움, 두통, 이명, 브레인 포그, 불면증, 우울증, 불안 등의 증상이 있는데 치료를 받아도 잘 낫지 않으시는가요? 오늘 부작용 걱정 없이 뇌를 치료하는 TMS 치료, 경두개 자기자극 치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지현입니다. 저는 17년차 신경과 의사이고 서울 양재역 삼성 스마트 신경과에서 어지러움, 두통, 수면장애, 이명 등의 각종 신경계 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TMS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TMS 치료실 한번 보여드리고 장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 병원 TMS 치료실입니다. 좀 편안한 분위기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좀 어둡게 방을 만들어 봤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왼쪽 편에 치료 장비가 있고 오른쪽에 의자가 있습니다. 이 치료 장비와 연결된 여기 이제 기기를 이제 코일이라고 하는데요. 팔자 모양의 코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일에서 자기 자극이 방출이 돼서 뇌를 치료하게 되고 여기 장비에서는 각종 프로토콜이나 자극의 강도 이런 것들을 조절하게 되는 거죠. 저도 TMS 치료를 이제 종종 받고는 하는데 제가 TMS 치료 받는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고 본격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시죠? 우울증이나 불안증 약을 먹었는데 졸음이나 체중 증가 같은 부작용이 심해서 중단하신 분들, 이명이 윙윙 울려서 잠도 잘 못 자는데 병원에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 머리가 맑지 않고 안개 낀 것처럼 몽롱한 브레인 폭으로 일상생활이 힘드신 분들, 만성 두통이나 통증으로 진통제를 달고 사는데도 효과가 없으신 분들, 또 어지러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답답하고 힘드시죠? 저도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약물 치료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물 부작용 없이 뇌를 직접 치료하는 TMS, 경두개 자기자극 치료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TMS가 무엇인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질환에 효과가 있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TMS는 트랜스크래니얼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의 약자로 한국말로는 경두개 자기자극술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석의 힘으로 뇌신경을 자극하는 치료법입니다. 우리 뇌는 거대한 전선, 회로로 이루어져서 전기신호로 작동을 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TMS는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서 두피를 통과해 뇌신경에 전기 자극을 주는 거죠. 이 자극이 너무 세면 뇌를 너무 과하게 자극해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약하면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두피를 뚫고 전달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니까 처음 TMS 치료를 할 때는 뇌의 여러 단계로 자극을 하면서 최적의 자극 강도를 잘 찾아내야 합니다. 자기 자극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의료 장비는 바로 MRI입니다. MRI의 M이라는 글자가 TMS의 M자와 마찬가지로 마그네틱, 즉 자기장이라는 뜻입니다. MRI는 뇌 속을 들여다보는 목적으로 쓰는 거고 TMS는 치료 목적으로 특정 뇌 부위를 정확히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자기 자극을 한 번 주는 것이 아니라 수백 번에서 수천 번 반복해서 주기 때문에 TMS 앞에 repetitive 의 앞글자인 R을 붙여서 RTMS라고 하기도 합니다. TMS에는 크게 두 가지 자극 방법이 있어요. 초당 10회 이상의 고주파 자극, 그리고 초당 한 번 정도의 저주파 자극입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채찍질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말이 빨리 가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초당 10회 이상의 아주 빠른 자극, 즉 고주파 자극을 주면 뇌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주로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치료가 필요할 때 대표적으로 우울, 불안 등에서도 쓰고 브레인 포그, 두통, 불면증 치료, 이명 치료 등 다양한 목적으로 뇌를 활성화시키는 치료를 합니다. 반대로 채찍질을 천천히 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천천히 달리라는 신호를 말에게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뇌에도 초당 한 번 정도 천천히 자극을 주는 저주파 자극을 주면 과활성화된 뇌가 억제가 됩니다. 이명, 불면증, 만성 신경통증 등에서 쓰는 모드입니다. 어디를 자극하느냐가 TMS 치료에선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부위를 활성화 또는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약물 치료와 다른 TMS의 가장 큰 장점이 됩니다. 주로 제일 많이 하는 치료는 좌측 전두엽 고주파 자극을 주거나
있습니다. 때로는 우측 전두엽을 자극하기도 하죠. 전두엽 기능을 회복시킴으로 해서 우울증을 치료하기도 하고 과민해진 다른 뇌 부분, 대표적으로 편도체의 과활성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이명 같은 경우에는 전두엽 고주파 치료와 더불어서 혹은 단독으로 측두엽 저주파 자극을 줘서 과민해진 뇌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치료할 때마다 위치가 많이 달라지면 안 되니까 저희 병원의 경우 개개인별로 할당하는 모자를 사용해서 위치를 정해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자극 강도도 질환과 개개인에 따라 조절해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운동 역치라고 해서 손가락이 살짝 움직이는 정도의 강도를 찾습니다. 그 강도를 기준으로 80%에서 120% 정도로 조절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부작용입니다. 또 제가 TMS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부작용 부분이고요. 저희 의사들 역시 마찬가지로 부작용을 가장 많이 걱정합니다. TMS는 가장 큰 장점이 약물 치료에 비해 부작용이 현저히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물은 혈액을 통해 온몸을 돌면서 뇌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TMS는 원하는 뇌 부위에만 정확히 자극하기 때문에 전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부작용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치료 중에 가볍게 두피의 불편감이나 통증, 얼굴의 떨림이 치료 중에 느낄 수 있고요. 치료 후 가벼운 어지럼이나 두통이 있기도 한데 거의 대부분 몇 시간 이내에 사라집니다. 소음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서 최근에는 치료 시 저희는 귀마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우 드물지만 치료에 대한 긴장감으로 실신이 생긴다는 보고가 있고 너무 강한 자극을 줄 경우 경련이 있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발생 확률은 0.01% 정도로 매우 드물기도 하고 또 역치를 찾아서 개개인에게 맞춤 치료를 하기 때문에 경련에 대한 부작용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에 의하면 TMS가 장기적으로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뇌 구조적인 손상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없죠. 오히려 우울증 환자의 인지 기능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장기적인 안정성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장기적 부작용의 위험은 매우 낮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머릿속이나 주위에 자성에 반응하는 금속 물질, 즉 클립, 코일, 스텐트 등을 삽입한 경우 인공화 후 심박동기, 약물 주입 펌프 등 전자기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기를 체내에 삽입한 경우 과거에 뇌전증 병력이 있었던 분들은 TMS 치료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죠. TMS가 실제로 어떤 질환에 효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울증, 감박장애, 불안증 등이 있습니다. FDA에서 가장 먼저 승인한 저그증입니다. 2008년부터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우울증에 사용되고 있고요. 최근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약 50에서 60%의 환자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만성 어지럼과 만성 두통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전정신경계와 통증 조절 중추를 자극해서 어지럼이나 두통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특히 불안이나 우울을 동반한 만성 두통, 어지럼에 대한 좋은 치료 옵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면증입니다. 수면과 관련된 뇌 영역을 자극해서 자연스러운 수면을 요도합니다. 수면제와는 달리 의존성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네 번째로는 브레인 포그와 자율신경 장애에 관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을 자극해서 머리를 맑게 해줍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생긴 브레인 포그에도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요새 많이들 이야기가 나오는 자율신경 장애 같은 경우에는 편도체의 과활성화가 주요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TMS 치료로 전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주면 편도체 활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명인데요. 이명 같은 경우는 난치성인 경우가 워낙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예전에 이명 환자분들 그냥 치료 포기하고 이렇게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여러 치료법들이 개발되고 있고 TMS가 그중 하나입니다. 청각 피질의 과도한 활동을 억제해서 이명을 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두엽 활성화 치료와 청각 중추와 위치한 측두엽 억제 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치매 예방, 뇌졸중 후유증에 대한 재활치료, 파킨슨병의 증상 개선 등 다양한 목적으로 TMS 치료를 연구하고 있고 실제 치료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약물 치료한다고 해서 항상 어떤 질환이 잘 치료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TMS도 항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니 담당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치료 횟수, 기간, 비용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FDA에서 승인된 표준 프로토콜은
하루 35분 동안 4초 자극하고 26초 쉬는 것을 반복해서 총 3000번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대시 프로토콜도 있습니다. 휴식 시간을 11초로 줄여서 총 19분으로 단축했습니다. 들어가는 자극의 수와 효과는 동일하면서 시간은 절반 가까이 줄였습니다. 저도 지금 가장 많이 하는 치료 프로토콜입니다. 최신 프로토콜인 ITBS, 간헐적 세타 버스트 자극이라는 치료법도 있는데 3-4분 만에 끝나는 치료법입니다. 이는 하루에 여러 번 치료를 할 수 있어서 단기간 집중 치료할 때 쓸 수 있는 프로토콜이고, 효과는 앞서 말한 프로토콜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치료 횟수 말씀드리면 이상적으로는 주 5일 치료가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 2-3회로 치료해도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치료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가 있겠죠. 비용 문제인데요. 안타까운 사실은 아직 TMS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병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1회에 7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이고, 가능한 20회 치료를 받는 것이 효과가 좋다 보니 비용 부담이 꽤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TMS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TMS는 자기장으로 뇌를 직접 치료하는 치료법으로 약과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울증, 불안증, 이명, 불면증, 브레인포그, 만성두통 등 다양한 뇌신경계 질환에 효과가 입증되었죠. 비용은 부담되지만 약물 치료로 해결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TMS 치료는 뇌과학의 발전이 만든 혁신적인 치료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부작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했던 분들, 기존 치료로 효과를 못 보신 분들에게 새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신경과 전문의 박지현이었습니다.